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연구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지속 가능성 확보하려면 운영 손실 정부 지원, 운영 기준 변경 검토 필요라는 제목의 연구자료가 나왔는데요. 교통시스템연구실이라는 곳에서 2021년 7월 30일에 발표한 32장짜리 연구자료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고령화 시대 여파로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는 갈수록 확대될 거고, 도시철도 운영 손실에 대해서 정부 지원 필요성을 다양한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철도의 운영 손실을 줄이려면 경로 무임승차 운영 기준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연구자료 어디서 만든 연구자료인지가 중요하겠죠. 핫바지에서 만든 거면 우리가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연구자료는 서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만들었고요.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으로서 서울시 시정에 대한 정책 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 전문기관입니다. 즉 서울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그 연구에 대한 전문성은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관에서 도대체 왜 갑자기 무임승차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연구 자료에서는 몇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하나씩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임승차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서울교통공사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2015년에 약 24만 9천 명 정도였던 지하철 무임승차자가 2019년에는 27만 3천 명 정도로 약 10%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5년 만에 무임승차자가 10% 늘 정도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 표는 국회 예산처에서 만든 그래프고요. 자,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은 매년 상승할 거다. 그리고 2022년에는 약 8,159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 라는 내용의 보고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인 지하철 비용도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 비용은 사회적으로 감당하기에 어려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무임승차자 중에서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8명 정도의 무임승차자가 노인이고요. 약 17%는 장애인이고 1% 정도는 국가유공자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 1990년 약 5%에서 2020년 현재 약 15.7%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2030년이 되면은 25%, 즉 4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점점 늘어나게 돼서 약 2070년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 100명 중에 46명은 65세 이상이고요. 65세가 안 되는 분들은 53명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합니다. 즉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구자료를 서울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거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연구자료에는 몇 가지 재밌는 통계들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소개해 드리는데요. 자, 노인들은 어떻게 지하철을 이용할까 라는 내용인데, 하루에 약 83만 명의 노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2.4회, 그러니까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왕복을 넘어서는 2.4회 정도를 이용하신다고 하고요. 4명 중에 1명은 주 5일 이상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거의 뭐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탄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평균 외출 시간은 4시간 45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탑승하시는 시간은 12시부터 16시까지, 즉 정오에서 오후 4시까지 가장 많은 분들이 타시고요. 그리고 하차를 가장 많이 하시는 역은 종로 3가역, 그 다음은 청량역, 그 다음은 제기동역으로 공원, 시장, 병원 등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65세 이상 노인분들께서 지하철을 통해서 각종 여가 활동이나
외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는 이 지하철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돼 있을지 살펴볼 건데요. 이제 유럽 국가들도 있고요. 미국, 호주, 일본 등이 있는데 몇 가지 특이한 나라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독일을 살펴보면요. 독일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남성은 50% 할인, 그리고 여성은 60세 이상부터 50% 할인을 해주네요. 남녀의 나이 차이가 있다는 점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호주의 경우에는 모든 교통수단을 65세 이상에게 50% 할인해줍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두 편을 이용했다, 즉 왕복을 타면 하나 더 타게 되면 그 비용은 무료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의 경우에는 70세 이상 중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모든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정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점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즉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액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70세 이상이라는 점도 특이하게 볼 수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지하철과 관련된 각종 할인 혜택을 이제 노인들,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 제가 특이하게 확인한 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100% 무임승차를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무임승차에 대한 우리 일반인들의 여론은 어떨까? 2020년에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자, 그 당시에 유지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 정도가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변경에 대한 의견도 크게 두 가지, 폐지에 대한 의견도 크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폐지해야 된다라는 분들은 23%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변경해서라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들이 77% 정도 되었습니다. 즉 10명 중에 2명 정도만 폐기하자라고 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걸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 연구 자료에서 검토한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변경 예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살펴볼 건데요. 자, 크게 두 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얘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한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자, 서울연구원의 연구 자료는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70세로 상향을 하게 되면 현재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손실을 최대 34% 정도를 축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연령 상향 문제는 노인의 정의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이나 퇴직, 그리고 복지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자료에서도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것은 단순히 지하철 관련된 내용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여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달아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나리오는 탄력 운영인데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냐라고 살펴보니까 시간대별로 탄력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봤다고 합니다. 자, 카드를 찍고 승차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07시부터 09시 사이에, 그리고 18시부터 20시 사이에는 이 무임승차에 대한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손실은 최대 16% 정도까지 축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문제는 16% 정도 축소해봤자 이 정도는 현재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완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라는 것이 그 문제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연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서울연구원에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좀 더 비중 있게 생각하는지는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연구 자료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의외로 이게 단순한 내용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영상을 만들고 있는 날 지하철 파업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인데 무임승차 손실 5년간 약 2.7조가 되었고요. 이제 지하철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이 기사를 살펴보니까 기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즉 파업을 하는 이유는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책임져라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즉 정부에서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을 메꿔달라 라는 내용으로 파업을 한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이유는 정부에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왜 그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 손실을 메꿔야 되는 거냐 라는 내용 때문에 되어 있고, 그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 내가 일하는 기관에서 계속 정부 정책에 따라서 손실이 생기니까 나의 직업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바꾸자 라는 내용도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와 있던 이 연구 자료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시키거나 탄력을 운영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는 내용을 정부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 라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닌지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변경 요구, 변경 검토 필요에 대한 연구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 지하철 무임승차는 제가 영상으로 몇 번 소개 드렸는데 간단하게, 단순하게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하철이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여가의 수단이 되어주고요. 그 자체로도 어르신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여가 활동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